일단은 오늘 저기 어디냐 누앙사부터 봅시다. 33페이지. 자, 누앙사를 읽어보겠습니다. 어리고 우활한 건 이내 위에 더는 없다. 우활하다는 게 뭔 말이냐면 멍청하다는 뜻이야. 세상 물정 잘 모르고 멍청하다는. 잠깐만, 둘 다 없어 책이? 내가 잘못 들었나 해서 두 부를 했는데 한 부만 줬다. 다시 할게. 우활하다는 거는 멍청하다는 뜻이야. 세상 물정이 어둡고 이내 위에 더는 없다. 멍청한 걸로는 내 위가 없대요. 뭔 말이야? 내가 제일 멍청하다. 맞습니까? 계속해서 기흉화복을 하늘에 붙여두고, 이게 기흉화복 혹시 알아요? 점이나 뭐 운세 이런 거에 보면 기흉화복이라는 게 나오거든. 기란 건 행운, 흉한 건 악운 그랬을 때 하늘에 붙여두고, 그런 건 내가 어떻게 조종할 바가 아니니까 하늘이 알아서 어떻게 저렇게 해줄 거니까 내가 신경 쓸 바가 아니고, 누항, 이게 누추한 거리에 깊은 곳에 초막을 지어두고 풍조우석에 썩은 집을 땔감 삼아 닷호밥 서홉죽에 그 연기도 하도할 시야. 이게 뭔 말이냐면은 이제 내가 가난하게 그냥 있는 대로 그냥 대충 살고 있다. 닷호밥 서홉죽은 뭐냐면은 이제 지금으로 따지면은 하루는 한 끼는 밥 먹고 한 끼는 라면 먹고, 네, 밥만 먹고 이렇게 반찬 없이 밥만 먹고 다음 끼는 라면만 끓여 먹고 이런 삶이에요. 네, 그러면서 살고 있다. 하도할 시야는 이제 많기도 많구나. 다음, 얼마 만에 받은 밥에 헐벗은 자식들은 장기 버려 졸 밀듯 나오니. 장기 여러분 들어봤어요? 장기 들 줄 알아요? 네. 그러면은 맨 앞에 그 왜 5점 깔아놓는 쫄 있잖아. 쫄. 네. 쫄병 이렇게 있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앞으로 나아오듯이 애들이 막 오는 거예요. 근데 애기들이 밥 달라고 오는 게 무서워. 장기에서 상대편 쫄이 나한테 다가오듯이. 왜 무서워? 우리 집 가난하니까. 애들 밥 다 먹이려면 힘들거든. 그래서 인정천리에 차마 혼자 먹을런가. 나 혼자 먹으려고 했어요. 근데 애들이 밥 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줘야지. 그죠? 예. 그래서 덜 데운 숭늉에 빈배 속일 뿐이로다. 이렇게 물배 채웠다라는 거죠. 대충 먹을 거, 나 혼자 먹을 것도 아까운데 없는데 자석처럼 이렇게 나눠 먹고 하다 보니까 그냥 물이나 이제 밥 끓인 물, 그 왜 뭐라 해야 돼? 누룽지 물 같은 거? 그거 하나 슬쩍 먹고서 이제 나 밥 먹었다 이러고 내 배를 속였다라는 거죠. 생에 이러하다 장부 뜻을 옮길렀는가? 서리법입니다. 장부라고 하면 우리가 유교적 관점에서 남성 중심 사상적에서 남자는 약간 장부로서 뭔가 큰 일을 해야 되고 뭐 좀 이래야 되는데, 이런 게 할 수가 있겠냐고. 지금 안빈 일념을 적을망정 품고 있어. 안빈 일념은 뭐냐면 편안할 안자, 가난할 빈자, 하나 일자, 생각 일자 해서 그냥 내가 가난한 중에서도 그 안에 그 편안함을 추구하는 삶을 내가 작을망정 품고 있어서 옳게 살려 하니 날로조차 저하다. 그냥 내가 그렇게 그냥 욕심 부리지 아니하고 남한테 해끼치는 일 안 하고 그냥 나한테만 솔직하고 떳떳하게 살고자 하는데, 그게 이제 쉽지가 않다. 가을이 부족거든. 봄이라 유여하며, 가을은 보통 우리가 추수하는 계절이기 때문에 굉장히 여유로운 계절이란 말이에요. 근데 가을에 내가 가난하고 빈곤했어. 그럼 어떻게, 봄이라고 해서 내가 뭐 넉넉하겠느냐? 안 하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가을이고 봄이 계절 상관없이 항상 힘들다. 주머니 비었거든 병에는 담겼으랴. 병이 이제 그 슬픔, 아픈 거입니다. 다만 하나 빈독 위에 얼음 털 돋은 늙은 쥐는 탐욕스럽고 멋대로 군이 대낮에 강도로다. 이제 쥐 한 마리가 이제 우리 집 얼마 있지도 않은 가산을 막 털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낮에 강도로다. 겨우 얻은 것을 쥐구멍에 빼앗기고 석서삼장을 시시로 음영하며. 석서삼장이 뭐냐면은 이건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데 그냥 이제 그 세금이 좀 가혹하다 이 정도로만 알아두면 돼요. 예. 석서삼장을 시시로 음영하며 탐식 무언하며 머리 긁을 뿐이로다. 그러니까 방법이 없는 거죠. 무능한 가장인 거예요. 무능한 가장. 그래서 이중 탐욕스러운 악기는 다 내 집에 모였구나. 그러니까 쥐새끼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우리 집에서는 계속 돈 나갈 구석밖에 없다 이거예요. 내가 벌어올 돈도 없고 살야 되는 건 막막한데,
그래서 빈곤한 인생이 천지간의 나뿐이라 기한이 절신하다 일단심을 잊을런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못 먹고 못 살므로 내가 좀 가난함에 고통받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의 마음을 잊겠는가. 이상하게 뭔가 꿈꾸는 이상은 있나 봐요. 이 가난한 와중에도. 그것이 무엇인고 하니 밑에 강호한 꿈을 꾸는지 오래러니 먹고 살 걱정으로 어집어 잊었도다. 강호한 꿈이 뭘까요? 자연적인 거? 자연 찬양하는. 자연 사랑하는 거. 그치. 그 안에서 이제 유유자적 살면서 이제 행복함을 늘 즐기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시들 중에서 보면은 왜 되게 자연 속에서 못 먹고 못 사는 척은 하는데 되게 잘 먹고 잘 사는 애들 많잖아. 무슨 말인지 알지? 근데 나도 이제 그런 걸 바랬단 말이야. 나는 자연이다 한번 본 거야. TV에서. 야, 나도 저렇게 살면 좋겠다. 이러고 귀농한 거지. 그랬더니 어때? 씨발 굶어 뒤질 것 같아. 나는 자연이다 못할 것 같아. 그래서 뭐라 돼 있어? 강호한 정품이 오래러니 먹고 살고 좀 어집어 잊어버렸도다. 물가를 바라보니 녹죽도 하도 할시야. 녹죽 푸른 대나무가 많기도 많다. 유비 군자들아 낙대 하나 빌려 사라. 낙대는 뭐냐면 떨어질 낙자의 그 막대기 할 때 대자예요. 그래서 저 낚시나 하자. 빌려서 갈대꽃 깊은 곳에 명월 청풍 벗이 되어 임자 없는 풍월강산에 절로절로 널그리라. 이게 이상이죠. 무심한 백구야 오라 하며 가라 하랴. 무심한 백구가 뭐냐면 여러분 나 좀 볼래요? 저번에 내가 저거 설명했던 거 기억나? 그 객관적 상관물? 기억나요? 네. 여기서 나오는 백구가 그 객관적 상관물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무심하다라고 나오는데 그러면 내가 객관적 상관물을 사용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했죠? 첫 번째는 뭐라 했어? 나의 감정을 심화하기 위해. 내가 뭐라 해요? 내가 오늘 여자친구한테 땀 맞고 차였어. 근데 차인 공간이 아무도 없는 여자친구네 집 뒤에 아우 저 더러져. 아무도 없는 여자친구네 집 앞에 있는 골목길이야. 아무도 못 봤어 그거. 그럼 내가 서글프긴 하지만 그냥 서글프고 나고 1로 그냥 끝난단 말이야. 받은 데미지 1, 맞은 피해 1. 이해되죠? 근데 내가 벚꽃 축제가 열리는 와중에 이런저런 커플들이 서로 솜사탕 먹으면서 오빠 이러고 있는데 거기서 뺨 맞고 외웠어. 그럼 내가 받은 피해 몇? 1, 데미지 몇? 2, 3. 크리티컬 터지는 거잖아. 이해되지? 그렇게 사용을 하거나,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서로 이제 굉장히 나 말고는 행복하다 나의 감정에 반대로 이제 이야기함으로써 나의 감정이 심하거나, 아니면 두 번째로 내가 직접 내 감정을 말하기엔 좀 쪽팔려. 내가 슬프다, 힘들어요, 징징징징하게 남자 같지가 않은 것 같아. 싫어. 근데 힘들긴 해. 그럴 경우에 주연 너 마스크 다시 쓸래? 그럼 안 할 것 같은데. 하지 마. 알았어요. 아 지저분해. 왜 그래? 너 그런 거 하면 평생 여자친구 없어요. 그래. 내가 저주 같아서 그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여튼 자 그래서 내 감정하고 동조하는 감성물을 만드는 거야. 내가 오늘 쓰기 슬픈 밤인데 울기엔 남자로서 좀 쪽팔려. 그래서 그냥 밤 조용한 밤 귀뚜라미가 목이 쉬도록 울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귀뚜라미 그냥 소리를 냈을 뿐이지 우는 건 아니거든. 근데 누가 울고 싶은 거야? 내가 울고 싶은 거야. 그런 경우가 나타나는 건데 근데 여기서 보면 무심한 백구는 그러면은 내 감정이 무심할까? 내 감정이 무심해? 아니겠지. 그럼 뭐겠어? 나의 감정을 강조하기 위해서 무심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심한 거에 강조가 되려고 그러면 나는 어때야 돼? 흥취가 높아야겠죠. 앞에 보면은 낚싯대 이제 해가지고 명풍 청어리니 어쩌니 그러면서 약간 좀 멋스럽게 자연과 함께 있는 유영한 삶을 말하고자 하잖아. 이해됩니까? 네, 거기서 오라가라 하랴. 다툴 리 없는 건 다만 이뿐인가 여기노라. 이제야 소 빌리기 맹세코 다시 말자. 이 남한테 빚져가지고 뭐 하고 이런 거 하지 말자. 이 사람은 이미 그런 걸로.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자연이다 나온 사람들 있잖아. 왜 거기 갈까? 왜? 아 씨발 니들 거기 살고 싶어요? 아니지. 난방도 잘 안 되고 벌레 들고 막 먹는 것도 막 어디 산나물 같은 거 캐가지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지? 안 살고 싶지. 근데 그 사람은 왜 갈까? 질린 거야. 인간 세상에. 야 너네들이 만약에 부모님의 어떤 지원 원조 아무것도 없이 이 세상에서 너네들의 능력만으로 나이가 한 40쯤 됐을 때 너네 집 니네 이름으로 된 집 한 채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어지간해도 없어요. 생각해봐. 니들이 대기업에 들어가서 그게 사실
우리가 바라는 약간 스카이 같은 약간 그런 거잖아. 3점 뭐 이런 데 들어갔어. 월급 얼마 받아? 알아? 모르지. 250. 300 후반대 받아요. 300 한 30, 40, 350이라고 치자. 이 정도 받아. 그러면서 이제 계속 올해 경력 쌓아 나가면서 직급 올라가고 하면 조금씩 돈이 오를 거 아니야. 그럼 얼마나 벌까? 그러니까 일단 350으로 1년 벌게 치자. 곱하기 12 하면 얼마야? 7,000에 7,700이네. 오 많이 번다. 그지? 네. 아 미안해. 7,700이 아니지. 왜 이걸 2를 곱했냐? 4,200이지. 아, 4,200. 오케이. 연봉 4,000. 그러다가 이제 뭐 1년 일하면 조금 올라가고 연봉 뭐 4,500쯤 되고 4,600쯤 되고 4,800쯤 되고 이렇게 하면서 쌓아 나갈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숨만 쉬고 돈을 모은다고 치자. 그렇게 내가 몇 년? 20년을 일했다고 치자. 얼마쯤 될까? 연봉이 안 올랐으면 대충 20 곱하면 얼마야? 8 곱하면은 8천에 2 곱하면 8천에 8억 정도? 그지? 근데 중간에 연봉 이것저것 올랐으면 한 10억이라고 치자. 자, 20년을 열심히 일해서 그것도 되게 많이 성공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숨만 쉬고 얻을 수 있는 돈이 10억인 거야. 근데 내가 이 돈에서 월급에서 아무것도 안 쓰고 이렇게 통으로 모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지. 그럼 실제 월급에서 솔직히 한 30-40%는 나가고 나머지를 급여 그것도 되게 힘든 일이야. 야, 350 받으면은 못해도 150은 써 매달. 물론 좀 내가 합리적인 사고를 하고 좀 나의 그 놀고 싶은 욕망을 좀 억누르고 아끼고 그러면은 이제 한 100 정도만 쓸 수 있겠죠. 그럼 그러면은 이제 이거 얼마 정도 되겠어? 한 7억대, 7억, 6억? 이것도 진짜 성공한 사람. 이러면 여러분들이 서울변들의 집 한 칸 그래도 어떻게 내 몸 누이고 살 수 있는 게 약간 원룸 같은 거나 하나는 살 수 있어요. 이해돼요? 이해돼요? 성공한 다음에 그러니까 근데 옛날이라고 뭐 달랐겠어요 그게? 아니야 옛날에도 똑같았단 말이야. 먹고 살기 힘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세금 내느니 옆집에서 소 빌려가지고 어렵게 농사 지어가지고 세금으로 다 뺏기고서 여전히 굶고 이지랄 하느니 차라리 산으로 들어가가지고 그냥 낚시하고 내일 하고 뭐 하면서 좀 굶더라도 어차피 똑같이 굶는 건데 남한테 타박이라도 안 받으면서 자유롭게 살고 싶다.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이해합니까? 네. 그래서 이제 남한테 소빌리지 말자. 그 다음에 무상한 이 몸에 무슨 지취 있겠냐마는 무상하다 이게 뭐 의미 없다라는 뜻이에요. 나는 내 자신을 그냥 의미 없다고 보는 거야. 아이씨 뭐 내가 대단한 인물도 아니고 뭐 큰일 할 것도 아니고 무슨 지취 뭔가 의기와 뭔가 뜻과 뭐 이런 이상이 있겠냐마는 두세 일억 반론을 다 묵혀 던져주고 있으면 죽이오 없으면 굴물망정 남의 집 남의 것은 전혀 불어 말렸노라. 남의 것을 탐하는 사람 적은 없다. 내 빈천 슬히 여겨 슬프게 여겨 손을 해다 물러가며 해다 이렇게 손을 저어가면서 아유 괜찮습니다 하며 남의 북이 부럽게 여겨 손을 치다 아유 이리 오세요 뭐 손을 치다 뭐라 해야 돼 뭐가 어서 오세요 뭐 이러면서 나오랴 인간 이 어느 일이 명예 밖에 삼겼으리. 이게 뭐냐면 그 벗어나고자 해도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계속해서. 그래서 가난타 이제 죽으며 부유하다 100년 가난타 이제 죽으며 부유하다 100년 살랴 원헌은 이는 몇 날 살고 석승 이는 몇 해 살고. 원헌 석승은 뭐예요? 인물의 이름이에요. 고유명사예요. 그래서 약간 옛날에 얘만 대단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 못 살았고 가난하고 굉장히 훌륭했던 사람은 며칠 못 살고 죽었고 엄청 대단하고 막 부자였던 사람은 몇 년이나 더 살았느냐. 어차피 사람 인생 100년 안에 그냥 끝나는 건 다 똑같다. 근데 그 인생이 그렇게 구지구지하게 살고 싶지 않다. 그리하여 빈이무언을 어렵다 하고만을 빈이무언이 뭐냐면은 내가 가난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언가를 막 원하고 막 욕심내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그래요. 그래서 어렵거나 내 생에 이러하되 서러운 뜻은 없노라. 단사표음 이게 굉장히 대나무로 만든 밥그릇 표주박에 든 물 그러니까 굉장히 가난한 삶 이래도 족하게 여기로라. 만족하겠다. 평생 한 뜻이 옹포에는 없노로라. 그러니까 배불리 욕심부리면서 풍요롭게 사는 것에는 내 뜻이 없다. 태평천하의 충효를 일삼아
화형제 신부모 외다 할 이 니 있으리 그 밖에 남은 일이야 삼긴 대로 살려렵다. 무슨 말이냐면 인간으로서 지킬 인간적인 도리만을 다 지킬 것이지 그 밖에 부귀, 명성, 명예, 돈, 부 이런 것들은 나는 일절 관심이 없고 그로 인해서 괴롭다고 하더라도 슬퍼하지 않겠다 라고 얘기하면서 끝나는 겁니다. 됐어요? 네. 이 사람 씨가 다른 어떤 자연 예찬 씨보다 좀 더 솔직한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다른 자연 예찬 씨는 딱 봐도 그냥 돈 많은 부호가 어디 경치 좋은 데다가 별장 지어놓고서 야 이거 뭐 이 물 이거 바다 건너는 한강뷰만 보면은 이거 배가 안 고프겠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이 사람은 실제로 막 자식들이 나한테 밥 달라고 오는 게 무섭대잖아. 정말 가난 진짜 찢어진 가난임에도 불구하고 야, 더럽게는 안 살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페이지 36페이지 47페이지네. 된동어미 화정구나. 목 아프다. 자 읽어줘 윤호. den동이를 지었고 본가로 들어오니 이전 강산 의관하나 인성물정 다 되니 스탑. 이정 강산이 의구하대요. 의구하다가 여러분들 무슨 뜻인지 모른다고 하더라도 그 뒤에 나온 말이 뭐예요? 인정 물정이 다 변했대요. 하더라도는 역접이죠. 그러면은 긍정인데 부정이다, 부정인데 긍정이다 반대뜻이 와야 되는데 변했다고 왔으니까 앞에 의구하다는 무슨 뜻이겠어? 변하지 아니하였다. 맞죠? 그러니까 자연 지물 뭐 산이 있던 거 강이 있던 건 그대로 있는데 사람의 이 어떤 정서, 그러니까 이 동네 사람들의 민심 같은 것들이 굉장히 변했더라. 계속 우리 집은 터만 남아 쑥개밭이 되어서 아는 이나는 없고 몰래 먹으리로다. 현신은 은행나무로 그 모습 그대로 날 기다리니 난데없는 두견새가 머리 위에 둥둥 떠서 흘력이 슬피우니 서방님은 죽은 넋이로다. 스탑. 여기서 화자가 뭘 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일단 고향에서 멀리 떨어졌다가 다시 돌아왔다는 걸 알 수 있고 동시에 서방님으로 이제 대두되는 남편이 죽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다시 도겸이. 새야새야 두견새야 내가 올 줄 어찌 알고 여기 와서 슬피우러 내 서름 불러내라. 좋네요. 자, 도겸이가 읽은 방식에서 갑자기 티가 난 게 있어요. 이거 몇 음보시야? 3. 옳지. 4음보 들어가죠. 계속. 반가워서 울었던 거야 서러워서 울었던 거야. 서방님의 넋이거든 내 앞으로 나르고 이미 넋이 아니거든 나중에 올리더라고. 잠깐 스탑. 당황가서 울었던가 서러워서 울었던가는 무슨 법일까요? 서리법. 아니지. 맞네. 맞아요. 미안. 서리법 맞아. 또 있어. 반복. 반복인데 그냥 반복 아니죠. 성칭. 대구. 그냥 한 단어가 반복되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 대구? 이게 대구라고? 예. 맞아. 대구법이야. 대구법입니다. 계속. 이미 넋이 아니거든. 미안. 아까 그것도 안 했구나. 여기 와서 슬피우로 내 성을 불러내나. 나 미안해. 잠깐 딴 생각하더라고. 자, 그거 아까 내가 객관적 상감을 얘기했던 거 기억납니까? 네. 두견새는 울어요, 짖어요, 소리내요. 울어요. 소리내요. 소리는. 그냥 걔는 소리를 내는 건데 누가 운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화자가. 그럼 누구의 감정이 우는 거예요? 화자가. 이해되죠?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 상감을 인답이 추천하시고요. 계속. 두견새가 펄쩍 날아 내 앞에 앉아오르. 이미 넋이 분명하다 내 보통 둥둥거려. 나는 서로 육신이 언니의 넋이라고 부르거라. 무슨 10년 이곳에서 내 몸을 따르다. 어얄고 후회하고 스탑. 자, 남편이 죽고 나서 50년이 흘렀대요. 된동엄이 나이 좀 많겠네요. 그죠? 그리고 50년만 동안 나를 오기 기다렸냐라고 거서 50년 만에 이곳에 돌아왔다는 거. 그러니까 아마도 이곳에서 남편이랑 같이 살다가 남편이 죽은 게 계기가 되어서 이 마을을 떠났다가 50년 만에 돌아오게 되겠죠. 계속. 새야새야 우지 말라 새고기 부끄러 내 뻘자를 밤에 지게서는 새고기 부끄러든지 처음에 당초에 친정 와서 서방님과 함께 해주고 저새와 같이 자웅되어 천년전에 살아가. 스탑. 이 사람이 근데 50년 동안 떠나서 사는 사람도 그렇게 쉽지가 않았나 봐요. 그래서 차라리 그때 50년 전에 내 남편 죽었을 때 나도 따라 죽어가지고 그냥 같이 새가 되어가지고 천년만년 살았으면 좋았을 건데 이렇다. 자, 다음 저기 민재. 네. 그
처음에 당초에 친정 와서 서방님과 함께 죽어 저 새와 같이 자웅이 되어 천만 년이나 살아볼 거야. 스탑. 여러분 자웅이 뭔지 알아요? 아니요. 몰라? 이게 그 남자랑 여자를 말하는 거예요. 자웅. 네. 계속. 내 팔자를 내가 두고 기억이 한 번 살아보려고. 첫째 남부는 분에 타다 죽고, 둘째 남부는 돼지로 죽고, 셋째 남부는 물에 죽고, 넷째 남부는 불에 죽어. 예뻤나 보다. 남편이 4번이나 있었어요. 이내 한 번 잘못 살고 내 심령이 그만일세. 첫째 남부 죽을 때에 너는 함께 죽었거늘 살더라도 수절하고 다시 가지나 말았다는. 수절이 뭔지 알아요? 뭔데? 받들는 그러니까 그 수비하다 할 때 그 숫자에다가 우리가 절개 이런 절개 말고 또 뭐 있지? 지조. 지조가 그렇죠 비슷한 뜻인데 절자 들어가는 말. 정절 이런 말 할 때는 절자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다른이 바람 안 피는 걸 말해요. 굳이 말하자면. 근데 이제 남편이 죽으면 보통 우리는 이제 현대사회 상식으로는 바람이 아니죠. 그렇잖아. 근데 이때 옛날에는 바람으로 봤어요. 그것도. 왜? 평생 동안 한 사람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럼 그 사람이 죽든 말든 너는 혼자 살아야지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절을 할 걸 차라리. 계속. 산을 보고도 스탑! 윤호. 근데 안 되겠어. 거기 아주 그냥 이제 읽는 거 끝났다고 떠드는 꼴보기 싫어 죽겠어. 그리고 넌 아니야. 도겸이. 네? 그 도겸이가 너 바라보면서 방금 또 침으로 방울 만들었거든. 늘어서 안 되겠어. 너 입 쉬지 마. 너 계속 읽어. 침방울. 너 앞으로 침방울이라고 부를 거야 내가. 나는 산을 보아도 부끄럽지 않고 젖을 보아도 원하지 않지. 살아생전에 못된 사람을 죽어서 귀신도 아끼고 나도 수련한 한자를 열려 각은 못 세워도 남의 날 칭찬을 복생하는 생각했어.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아보겠다고 둘째 남편, 셋째 남편, 넷째 남편 만나가지고 살아봤는데 결국에는 어땠다? 못 살았다. 차라리 이럴 것 같았으면 죽을 걸. 그랬으면 남들이 의하여서 이 사람은 그래도 수저를 지켰다. 되게 남편을 생각하는 마음이 지극하였다. 이래가지고 칭찬이 해줬을 텐데. 계속. 남의로도 있을 거요. 친정일가들 반가워할 거야. 옛날에는 그랬죠. 이제 자기 딸이면은 좀 보듬어줘야 되는데 막 이리 서집 갔다 저리 시집 갔다 막 이러면은 이제 자기 딸이는데 별로 안 좋아하고 막 좀 배척하는 분위기가 있었던 거예요. 계속. 장기밭에 월간이 앉아 한바탕 찔끔 누우라니 모르는 운명이 나오면서 웬 사람이 설계요 울음 치고 말하게 사정이나 들어보세요. 내 서름을 못 이겨서 이곳에 와서 오다니 무슨 서름인지 모르겠냐 어찌 그리 서러하나. 노인께서는 들어가고 내 서름 알았을 데 없어. 예의도 못 차리고 땅을 허비며 잡고 오니 그 노인 민망하여 곁에 앉아 하는 말이 간 곳마다 그런가 이곳에서 더 서럽은가 간 곳마다 그러니까 이곳에 오니 더 서럽소. 스탑. 이곳에 오니까 왜 더 서러울까요? 고양이.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유는 내가 이곳에 돌아오니까 누구 생각이 났겠어요? 50년 전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기 시작한 첫 번째 남편의 죽음이 생각났겠죠. 네. 그러면서 그때 내가 그냥 남편하고 같이 뒤졌어야 되는데 하는 후회. 맞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 이제 내가 익숙했던 것들이 있었던 공간이잖아.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친정이 나를 배척했다 그랬잖아요. 그럼 친정도 아마 이 근처에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같은 마을이었으니까. 이해됩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이 오히려 나를 홀대하는 것에 대한 서운함. 그러니까 아예 내가 모르는 것에 가지고 홀대를 받고 나를 배척했다면은 뭐 좀 서럽긴 해도 그렇구나. 여기 좀 약간 남한테 낯설구나 이럴 수 있는데 내가 익숙한 곳에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나를 활용하지 않으면 더 서러울 수가 있죠. 이해됩니까? 계속해서 침방울. 침방울은 좀 내가 인격적으로 좀 너무 모독하는 것 같고 앞으로 우리 떡여미는 빵우리로 하겠습니다. 빵우리. 빵우리. 방으로 들어가니 빵우리 귀엽잖아. 늙은 젊은 알 수 있는 부끄러워서 앉았다가 그 노인과 한대 자며 이전이 여기 대강하고 신명 타령을 잘 못하려고 엉성이 봉성이 다짜보고 세상에 별 고생 다 해봤네. 살기도 억지로 못하겠고 재물도 억지 못하겠고 고약한 심령도 거치고 고생할 팔자는 없지.
고약한 신명은 고약하고 고생할 빨리 고생. 스탑. 여기서 나타나는 화자의 성격이 뭐냐면 운명론자예요. 운명론자. 운명론에 대해서 얘기를 해준 적이 있었던 거야. 예를 들어서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주인공 같은 애들이 사건을 접하게 되잖아. 그때 그거를 그 해석하는 방법이 좀 보통 두 개로 나뉠 때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운명론이랑 이제 자기 의지론이 있어요. 운명론은 뭐냐면 모든 이 불행이라던가 기쁨 같은 것들을 내 덕분 혹은 내 탓이 아니라 이 운명이 나한테 그렇게 주어준 것이다 라고 이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과가 있고, 한쪽은 안 받아들여요. 결사항전이에요. 몰라, 니들이 날 자꾸 이렇게 몰아가는데 난 죽어도 그렇게 안 할 거야 라고 하면서 끝까지 싸우는 과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운명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제 안 되더라, 팔자라는 게 이길 수가 없더라. 이해돼요? 바울이 또 고생대로 할 지경은 그런 사람이나 되지 말라. 그런 사람 될 지경은 옳은 사람이나 되지 말라. 옳은 사람 되어 있으면 남에게나 칭찬되지. 청춘 가고 시집 가려면 양식 사갖고 가서 올리고 고생팔자 타고 보면 열방가고 고생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처럼 또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된 사람이 시집을 가겠다라고 한다면, 야 내가 해봤는데 그거 아니더라 라고 하면서 말리겠다. 사실상 말리고 싶은 게 주가 아니라 그만큼 그러고 싶을 만큼이나 뭐가 내 인생이 후회된다가 중점인 거예요. 계속 고생팔자 타고 나면 열방가고 고생이지. 이팔 청상들아 내 말 듣고 가지 말게. 아무 동네 활용되는 21의 혼자 되어 단역으로 개가 했다더니 겨우 5달 살다가 개가 먼저 죽었으니 그건 오히려 낫지만은 아무 동네 정민댁은 갓 20에 청상되어 제가 충고는 못 이겨서 영천으로 가다니는 몹쓸 병이 달려들어 안전병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스스로 알고 있는 이런저런 안 좋게 된 예들을 그냥 쭈루루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런 겁니다. 별거 없어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장마입니다. 우리 내가 아직 신입생들 이름을 아직도 못 외웠어. 말해줘요. 네. 저 저번에 말했던 아니 또 해줘. 빨리. 정찬. 찬우. 그리고 허재우. 제구. 자, 다들 머리에 손.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이렇게 빠 내리고.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내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오케이. 빠구리가. 여기 밑에 보면은 장마에 보면은 역할이 있어요. 형사, 동만, 그리고 서술자. 보여요? 네. 그 빠구리가 네 친구들한테 각각 역할을 주세요. 자, 서술자 누가 시킬래? 누구 시킬래? 나레이션 누구 시킬래? 제국이요. 재욱이 나레이션. 그다음에 형사 형사 유나요. 윤호. 그다음에 저기 동만이 민재? 찬우. 네. 자, 가봅시다. 신 88 나무 아래 시작. 나이코모자 스포츠모지를 지져서 음악지에 쌍꺼풀이 꺼내고 사람들한테 꼭 전화 많이 있어서 그래.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 얘기해 주면 내 이걸 쓰지. 눈이 커지는 동만의 얼굴 너 이런 거 먹어본 적 있어? 음악지를 따서 눈이 흐르는 흑갈색의 초콜릿을 코앞에 보인다. 향긋한 냄새. 초콜릿이야. 네가 대답만 하면 이거 다 줄 테다. 뭐 조금도 부끄러울 것 없다. 착한 아이는 상을 받는 것이. 스탑. 이 형사는 참고로 굉장히 나쁜 새끼예요. 나쁜 새끼에 입각해서 나쁜 새끼처럼 해주세요. 맞아, 나쁜 애가 그러시니까. 꿀꺽침이 넘어가는 동안 부러지게 초콜릿만 노려본다. 싫어? 그렇다면 이거 버리겠구나. 아저씨는 이거 먹기 싫고. 한 주간 흙대서 땅에 버리고 고두발로 문지른다. 더욱 눈이 두근해지는 동안 난 네가 굉장히 똑똑한 애인 줄 알았는데 안 됐구나. 또 한 주간 떼어서 물게 버린다. 물을 떠내면 잠깐, 동만이 떨고 있어, 안 떨고 있어? 아, 떨어. 왠지 눈물이 나. 흘려. 흘리란 말이야. 잘 안 흘려지면 코털이라도 뽑아. 그래서 우는구나. 언제
이들어서 늦지 않아. 잘 생각해봐. 삼촌이 둘이 있었지. 여기랑 그게 언제지? 정말 와라 초콜릿을 잡으면 아저씨 진짜지요? 우리 삼촌 친구지랑? 그런 기니 야 사투리 더럽게 못한다 진짜. 삼촌 왔다 갔으라고 그저께 밤에 왔다 갔으라고. 벌써 초콜릿은 주머니 속에 들어간다. 그래서 자세히 얘기해봐. 날카로운 눈길 뜨며 드라마되는 맺고 뭐라 얘기하는 정말 없어. 스탑. 자 상황 파악이 안 되면 아예 안 되면 좀 재미가 없으니까 이게 뭐냐면요. 그 일부러 이거 지금 나오는 이거는 아마 안 나올 거예요. 근데 장마라는 소설은 여러분 고등학교 2학년 교과서에 나옵니다. 뭐냐면요. 그 우리가 남북 전쟁 할 때, 그러니까 그 북한 쪽이랑 남한 쪽이랑 이제 막 이렇게 전쟁하고 있을 때 있잖아요. 그때 이제 밑에서 막 빨갱이들 내려온다, 빨갱이 죽여라, 말고 위에서는 막 뭐 아새끼들 다 죽여라, 막 이러고 싸웠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한 집안에 이제 외가가 있고 친가가 있는데 각자의 외가댁의 삼촌, 외삼촌이랑 친가댁의 삼촌이 각각이 한쪽은 국군이고 한쪽은 이제 저 인민군이었던 거예요. 이해돼요? 근데 그때 당시로는 사실 뭐가 맞는지 일반 그 사람들은 몰라. 그러니까 옛날 전쟁의 굉장히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실제로 피 흘리고 총 쏘고 총 맞고 막 고통받는 애들 있잖아요. 걔는 왜 싸우는지 몰라. 그냥 싸움을 시작하고 나오면은 어쨌든 저 새끼가 우리 삼촌 죽였으니까, 어쨌든 저 새끼가 우리 아빠 죽였으니까 서로 죽이다 보면은 전쟁이 되는 거거든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사실 근데 한 가족이야. 국군하고 이제 인민군하고. 근데 이 중에서 누구였더라? 국군 쪽이었을 거야. 미안해. 내가 사실 뭐 둘을 동등하게 보다 보니까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예를 들어줄게. 예를 들어서 국군 쪽이 인민군한테 총을 맞고 죽었어. 외가 쪽이다. 이쪽이다. 국군 맞을 거예요. 이쪽 인민군. 그래서 국군이 아마 인민군들하고 싸우다가 전쟁에서 총 맞고 전사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외할머니가 너무 화가 나잖아. 원래 이 둘 사이가 친했거든. 외할머니랑 친할머니랑. 근데 외할머니가 내 자식이 인민군한테 총 맞아 죽으니까 너무 화가 나잖아. 그래서 비 오는 날 하늘에다 막 폐악을 부는 소리를 쳐요. 저 인민군 놈의 새끼들 다 뒤져버려라, 빨갱이 개새끼들 이렇게 해버린 거야. 근데 친할머니 듣기에는 우리 아들이 인민군인데 지금 우리 아들 뒤지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건가? 싶으니까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나빠요. 그래서 약간 아니 뭐 싸움까지는 아닌데 아이씨 저렇게까지 나도 듣는데 막 예의가 없네? 이런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 상황에서 인민군으로 이제 숨어 다니는 삼촌이 이제 집에 이제 잠깐 찾아온 거야. 찾아왔는데 이거를 이제 마을에 있던 형사가 인민군 하나 넘어갔다던데 어딨지? 여기 집 아들이 인민군이랬지? 이러면서 이제 그 집 아이한테 가가지고 야 삼촌 언제 갔다 왔어? 나 삼촌 친구야. 얘기해도 돼. 삼촌 얼굴 한번 보려고.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삼촌도 죽어요. 네, 삼촌도 죽는데 되게 감정이입하는 척하는 거 봐요. 삼촌도 죽는데 죽고 나서 이제 그 친할머니가 이제 무당한테 가요. 무당한테 가서 우리 아들 언제 집에 오나요? 라고 하니까 무당이 10일 뒤에 몇 시쯤에 자네 아들이 집으로 찾아올 거야 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친할머니가 그 말만 딱 믿고서 잔치를 준비해요. 우리 아들 오면은 이제 맛있는 거 먹여가지고 동네 사람 다 불러가지고 우리 아들 왔다고 해줘야지 하면서 막 집안 사람들 막 닥달을 하는 거야. 너 임마 네 자식 네 동생 오는데 그렇게밖에 못하냐 막 이렇게 정성이 그렇게 부족해갖고 네 아들 아니라 이거지 이러면서 막 연병을 해. 그래서 외할머니 그냥 뒷짐지면서 이제 보는 거예요. 이분은 이제 약간 아들은 이미 마음속에 살짝 보내셨고 미안하긴 하잖아 이 집에서 하는 게. 그래서 약간 조용히 계세요. 그러다가 이제 무당이 약속한 시간이 됐어. 오겠어 안 오겠어? 안 온단 말이야. 무당이 뭘 알아요. 그죠? 근데 친할머니 아직 기가 안 꺾였어. 아니야? 원래 하늘이 하는 일은 큰 일이기 때문에 한두 시간, 두세 시간 정도는 차이가 날 수 있어. 점심이 아니라 저녁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계속 해.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 올 때까지 나는 밥 한 끼 안 먹을 거야. 그냥 내 아들 올 때까지 나는 물 한 모금 안 마시고 밥 한 톨 안 먹다가 굶어 뒤지는 한이 있어도 오면 같이 먹을 거야 라고 해요. 그 상황에서
강우리 너 그거 필사하고 싶어? 필사가 뭔지 알아요? 아니 베껴쓰기. 한 번만 더 베껴쓰기 시킨다. 자, 여튼 그래가지고 그 할머니가 이렇게 막 기다린다라고 하고 있었는데 왔어요. 오기는 뭐가? 구렁이가 어디에서 이제 막 와 구렁이다 이래가지고 저 뭐지? 그 나무 막대기 같은 거에 쳐맞았는지 꼬리가 박살난 구렁이가 슬금슬금 기어가지고 이 잔치주고 온 거야. 그래가지고 마을 애들이랑 사람들이 막 모여있으니까 뭐야 뱀새끼다 이러고 돌 던지고 있는데 갑자기 외할머니가 딱 나서요. 나서더니 하지 마라! 어떤 새끼가 돌멩이를 땡겨? 미친 새끼들 안 꺼져? 안 꺼져?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러시나 했더니 이 구렁이가 누구다? 죽은 인민군이 된 네 외삼촌이다. 아니 삼촌이다. 그래서 막 구렁이한테 말을 해요. 아이고 자네 국정돼서 왔는가 이러면서 자네 어머니는 걱정하지 마시게 이러고 있는데 친할머니가 나와가지고 뭐 누가 왔어? 뭐가? 이러고 딱 봤는데 구렁이 딱 보는 순간 이러고 쓰러지세요. 이제 직감을 한 거야. 아들이 죽었구나. 죽어서 구렁이가 돼서 왔구나. 약간 미신적인 그런 소설이야. 그래서 하고 쓰러지고 나서 이제 외할머니가 그 사람들 잘 저거 한 다음에 구렁이가 나무에 막 매여가지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거기다가 할머니 머리카락을 좀 잘라가지고 불에 태워가지고 연기를 이렇게 뿜으니까 구렁이가 그 냄새를 맡고서 갑자기 가만히 움츠러들었다가 스르르 내려가지고 집 밖으로 스르르 나가요. 그래서 아이고 그래 조심히 가시게 내가 사도는 잘 살피겠네 걱정하지 마시게 이러면서 보내줘요 구렁이를. 그래서 할머니가 이제 친할머니가 일어나가지고 이제 되게 물어보는 게 구렁이는 어떻게 됐어요? 우리 아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딱 눈 뜨자마자 외할머니가 있으니까 갔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네 제가 잘 보냈어요. 뭐 잘 보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요 그럼 됐습니다. 이러고 이제 화해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구렁이가 꼬리 박살난 거는 이제 우리가 남북으로 분단되어 가지고 이제 민족 분단 상태가 된 거를 이제 신체적인 훼손으로 나타낸 거라고 볼 수가 있고 이제 그로 인해 가지고 이제 이분도 아들 잃으시고 이분도 아들 잃었는데 이런 고통만 가득한 전쟁에 대한 전후 상처를 무엇으로? 서로에 대한 이해로 서로에 대한 배려로 이제 뭔가 회복해 나간다 이런 주제를 가진 소설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계속 어디부터냐? 우기랑 나란히 어딘가 다니는 동만 손에는 푸쩍거리는 까치 새끼 세 마리를 들고 있다. 동네 사람들이 동만의 집 앞에 여러 명으로 쌓였다. 기장에서 까치 새끼를 우기에게 보내주고 돌아오는 동만 사람들이 물결처럼 흩어지며 안에서 별박지은 아버지를 끌고 나오는 내뚱이자의 손 눈이 화들자만 하게 찢어지며 그 자리에 꽃함에 서는 동만 고개를 숙이고 끌려가는 뻘쥐 그리고 내뚱이자의 사내가 동만을 햇빛 보고 지나간다. 너무도 큰 충격에 발이 떨어지지 않은 동만 동리 사람들이 흩어져 가면서 동만의 의미심장한 목소리도 보면서 뭐라 저희들끼리 수군대고 간다. 그래도 어디까진 듯그 자리에 서 있는 동안 이어서 집안에서 찢는 듯한 여인들의 한국 소리. 웃기는 그림이가 해야 되죠. 오기 빠보라 정해. 오기 한 명 남았잖아. 오기 민재 오기 너무 울어와서 들어가. 끝났어. 이제 오기 안 나와. 집에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친할머니, 어머니, 부모가 한데 엉켜 울어대고 있다가 들어서는 동안을 보고 친할머니 민재 너무 천하의 벼랑거잖아. 벼랑같이 소리 지르며 내려온다. 덕결의 뒤로 피하는 동안. 자 이게 손자가 그러니까 내 아들 있는 곳을 형사한테 말했다라고 이제 인지를 한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손자가 이쁜 건 알겠는데 어쨌든 손자가 누구 팔아먹었어? 내 아들 팔아먹었어. 그러니까 이놈 새끼 하는 거예요. 계속 이런 죄승만도 못한 놈 과장조하게 삼촌까지 빨아먹는 무지막지한 사람 걱정들 이 현상 애한테 말이 좀 심하다. 애긴데 아직 이제 초콜릿 보고 헬레벨레 하는 이제 한 초등학교 2, 3학년? 뭐 이런 애한테 부지깽이를
모아 사정없이 동말에 등주기를 후려친다. 금세 죽어가되 비명을 질러낸 종말. 야, 부직갱이는 보통 쇳덩이거든요. 이게 그 불쏘시개 하는 애라 타면 안 돼서 목재가 아니라 철재를 써요 보통. 죽이듯이 두들겨 패는 치는 그때 외할머니 나와서 안타깝게 대답하고 외할머니는 어쩔 수 없다. 빠우라 가라. 그만 혀듯이 어린 것이면 그러면 이젠 너희들끼리 한 통속이 되어서 이 집안의 씨를 말릴 작정이지만 하나는 악담을 하고 하나는 말고를 하고 밀고 아이는 알고 살 부모는 싸우고 서로서로 걸고 울고 이 일을 어쩌랴 집안이 왕이도 굳게 왕이하지 이 일을 어쩌랴 바닥에 죽어간다 땅에 치면 퇴직한다. 까지입니다. 네, 뭐 희곡이고요. 네, 뭐 큰 그런 건 없어요. 시간이 지금 몇 시쯤 됐냐? 지금 6시 반이요. 6시 반. 6시 반? 한 개만 더 하자. 뭐 할까? 내가 저기 장마 말고 통곡헌기가 해왔지? 네, 통곡헌기 보자. 202페이지. 자, 보겠습니다. 내 조카 허친이 집을 짓고서는 통곡헌이라는 이름의 편에 간판을 내다 걸었다. 그러다 모든 사람들이 크게 비웃으며 말했다. 세상에는 즐길 일이 얼마나 많거든. 무엇 때문에 곡이라는 이름을 내세워 집에 편액을 건단 말이냐. 게다가 곡이란 상을 당한 자식이나 버림받은 여인이 하는 행위이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자들의 곡소리를 몹시 듣기 싫어한다. 자네가 남들은 기필코 꺼리는 일을 일부러 가져다가 집에 걸어다 두는 이유가 대체 무엇인가? 그러자 허친이 이렇게 대꾸하였다. 저는 이 시대가 즐기는 것은 등지고 세상이 좋아하는 것은 거부합니다. 홍대병이죠. 홍모병. 이 시대가 환락을 즐김으로 저는 비애를 좋아하며 이 세상이 우쭐대고 기분내기를 좋아하므로 저는 울적하게 지내렵니다. 세상에서 좋아서 하는 부귀나 영예를 저는 더러운 물건인 양 버립니다. 오직 비천함과 가난, 공군과 궁핍이 존재하는 곳을 찾아가 살고 싶고 하는 일마다 반드시 이 세상과 배치되고자 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미워하는 것은 언제나 곡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을 능가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곡이란 이름을 내세워 제 집의 이름으로 삼았습니다. 그 사연을 듣고서 나는 조카를 비웃은 많은 사람들을 준엄하게 꾸짖었다. 곡하는 것에도 도가 있다. 인간의 7가지 감정 중에 슬픔보다 감동을 일으키기 쉬운 것은 없다. 슬픔에 이르면 반드시 곡을 하기 마련인데 그 슬픔을 자아내는 사연도 복잡다단하다. 그렇기 때문에 시사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이 진행되는 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여 통곡한 가의가 있었고 하얀 비단실이 봄바탕을 잃고 다른 색깔을 변하는 것을 슬퍼하여 통곡한 묵적이 있었으며 갈림길이 동쪽 서쪽으로 나뉘는 것을 싫어하여 통곡한 양주가 있었다. 또 이게 그냥 뭐 하나하나 설명할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는데 결국에는 예전에 살았던 굉장히 누구나 인정하는 위인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곡을 하였다. 그러니까 곡이라는 것이 또 이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멍청하거나 아무나 하거나 듣기 싫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의미가 있는 행위일 수도 있다라는 설명을 해봅니다. 오케이? 그래서 또 막다른 길에 봉착하게 되어 통곡한 완적이 있었으며 좋은 시대와 좋은 운명을 만나지 못해 스스로 세상 밖에 버려진 신세가 되어 통곡하는 행위로서 자신의 뜻을 드러내보니 당부가 있었다. 여러 군자들은 모두가 깊은 생각이 있어서 통곡을 했을 뿐 이별의 마음이 상해서나 남에게 굴욕을 느껴 가슴을 부여하는 채 아녀자가 하는 통곡을 좀스럽게 흉내내지 않았다. 저 여러 군자들이 처한 시대와 비교할 때 오늘날은 훨씬 더 말세에 가깝다. 국가의 일은 날이 갈수록 그릇되어 가고 선비의 행실은 날이 갈수록 허위에 젖어 들어가며 친구들끼리 등을 돌리고 저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배신 행위는 길이 갈라져 분리됨보다 훨씬 심하다. 또 현명한 선비들은 고뇌를 당하는 상황이 막다른 길에 봉착하는 처지보다 심하다. 그러므로 이 모두들 인간 세상 밖으로 숨어버리려는 계획을 짜낸다. 만약 저 여러 군자들이 이 시대를 직접 본다면 어떠한 생각을 품을지 모르겠다. 아무래도 통곡할 겨를도 없이 모두들 팽함이나 불언이 그랬듯 바위를 가슴에 안고 물에 몸을 던지려 하지 않았을까. 차라리 난 죽음을 택하겠다. 난 죽대. 그래서 허친이 그 통곡한다는 이름의 편액을 내건 까닭이 여기에 있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통곡이란 편액을 비웃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내 말을 듣고 비웃던 자들이 잘 알았습니다. 라며 물러갔다.
오간 대화들을 정리하여 글을 써서 무수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심정을 푸고 보고자 한다. 나오면서 제목이 통곡헌기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기라는 갈래 알고 있습니까? 아니요. 니들 일기 알지 일기. 네. 그게 기야. 수필? 아니지. 수필은 좀 달라요. 극수필. 달라. 누가 수필? 여러분 일기는 우리가 어떻게 쓰죠? 맨날 그날 있었던 일을 정리해가지고 하루 동안 반성할 점을 쓰든 느낀 점을 쓰든 쓰는 게 일기잖아, 그지? 그게 그 단위가 매일매일 쓰기 때문에 일기인 거고 그 일을 빼고 나면 기인 거예요. 결국엔 뭐야? 내가 경험한 것을 이러이러한 관점에서 난 이러이러한 느낀 점이 있었고 이러이러한 반성한 점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쓰는 것 자체가 뭐라고? 기라는 갈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그럼 이 기라는 갈래의 특징에는 여러분들 중학교 때도 한번 배웠겠지만 뭐 수필하고 비슷한 특징들이 있어요. 첫 번째 뭘까? 수필하고 기하고. 수필로 가도 돼. 자, 첫 번째 특징이 뭐야? 윤호. 어? 경험. 그러니까 구라를 치면 된다 안 된다? 그런다. 구라노. 이해되죠? 두 번째 빵우리. 그 느낀 점. 느낀 점? 뭔 느낀 점? 아니 그 깨달은 점. 깨달은? 이렇게 교훈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다. 자, 봐봐. 내가 일기를 썼는데 그냥 어디 갔다, 뭘 먹었다, 맛있었다, 재밌었다, 끝! 이러면 그 글을 남한테 보여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 남한테 보여주는 기는 왜 쓰는 거야? 내가 이런 일을 겪었는데 이 일로 인해서 이러한 생각이 들었거든? 이 생각이 너무 훌륭한 생각이라 나뿐만 아니라 니들도 좀 가지고 깨우쳤으면 좋겠어 라는 마음가짐을 쓰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교훈적인 내용이 들어가야만 합니다. 오케이? 다음에 저기 민재. 통찰. 어? 통찰. 안 돼. 필. 정말 말. 뭐? 통찰. 어? 통찰. 통찰? 성찰. 성찰? 네. 아니 성찰 안 해도 돼. 감정. 아니 모르니까 막 내뱉는구나. 감정이. 신변잡기 또는 자유로운 소재 아무거나 다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신변잡기가 무슨 뜻이냐면 몸신자에 주변할 때 변자. 그럼 뭔 말이야? 내 주변에 잡기, 잡스러운 이야기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자유 소재. 그 꼭 어떤 걸 특정 주제로 되게 위대하고 뭐 대단하고 숭고하고 이런 걸 쓸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냥 막 써도 돼. 거기에 뭐가 있다면? 교훈과 깨달음과 경험이 있다면. 됐습니까? 또 네 번째 저기 찬원. 그 글에 글 쓰는 게 잘 이 구조가 없어요. 구조. 조금만 더. 자유로운 구조. 자유로운 비전문적인 글이라 그래요. 비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학가라고 하면은 소설가, 시인, 뭐 이런 수필가 이런 말이 있단 말이야. 근데 사실 수필가라는 말은 거의 안 들어봤기도 하죠. 이게 비전문적인 글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쓸 수 있는 글. 왜 그러냐면 아까 얘기했던 거랑 똑같은 거야. 형식에 자유롭다. 형식이 자유롭기 때문에 꼭 어떠한 그 틀에 맞춰가지고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해돼요? 형식이 자유롭다. 그걸 뭐라고 한다? 비전문적이다. 다섯 번째. 재욱이. 또 있어? 마지막이 제일 안 좋은데. 항상 안 좋지 마지막은. 뭐? 뭐겠어? 자, 작가의 개성이 잘 드러난다. 왜?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 내가 소설이나 시를 썼어. 근데 내가 38세 남자인데 17세 여자가 주인공이 소설을 썼어. 그래도 되잖아. 안 돼? 되지? 네. 그러니까 그 안에 나오는 게 그러면 내가 38세 아저씨의 말투로 그 여자아이가 말을 해야 될까? 아니지. 17세 여자아이에 맞는 말투를 써야 되니까 내가 약간 연기를 하듯이 머릿속으로 꾸며가지고 그런 척을 하면서 써야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리고 어차피 구라인데 어때? 내가 17세 여자아이를 쓸 건데 얘는 굉장히 비도덕한 인물이고 막 남을 막 음해하는 걸 즐기는 인물이야. 그래도 돼 안 돼? 되잖아. 그게 나야? 아니잖아. 왜? 구라니까. 근데 이건 구라야 아니야? 구라 아니지. 그럼 수필이나 기에 써져 있는 서술자의 말, 행동, 생각, 사상 같은 건 진짜 누구 거야? 진짜
작가 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글을 읽으면 실제 작가가 어떠한 생각을 하면서 하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파악이 잘 되고, 또한 아까 형식이 굉장히 없다라고 얘기했잖아. 그럼 문체 같은 걸 일부러 조절할 필요가 있을까? 여러분들이 시나 소설 읽으면 내가 지금 미스테리 뭔가 그 이렇게 추리물을 쓰려고 그래. 그럼 거기에 막 그래서 참 기뻤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천진만마하게 쓸까? 아니면 좀 냉정하고 좀 단촐하게 쓸까? 냉정하게 써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여기선 그럴 필요가 있어 없어? 없지. 그냥 내가 스피드로 써도 되잖아. 그러니까 자신의 문체도 가장 잘 드러나고, 그래서 개성이 굉장히 뛰어나게 드러나는 장르다. 이해했어요? 네, 여기까지 정리 다 해놨어요. 안 써놓으면 다 죽여버릴 거예요. 썼어요? 썼어요. 그래, 알았다. 잠깐만.